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가짜 지문 찾기 271번입니다. 주택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하여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예, 맞습니다. 상가는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에는 중간에 해지가 안 되죠. 근데 주택은 2년 더 살겠다고 해놓고도 갱신 요구를 해놓고도 중간에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71번에 O입니다. O.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한다. 상가는 중간에 해지가 안 된다.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는. 자, 그 다음에 272번. 주택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죠. 이게 틀렸습니다. 1개월이 틀렸습니다. 2개월이죠. 2개월.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이걸 소위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자동 연장이라고 하죠. 자동 연장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1개월 전까지였는데 2개월 전까지로 개정되었죠. 그래서 272번도 X입니다. 273번.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했는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X입니다. 법인도 투기과열지구인 경우만 증빙자료 제출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하는 것은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법인은 자금 조달 계획은 제출해야 되죠. 그러나 증빙서류는 투기과열지구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13번에 있습니다. 규제지역, 즉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무조건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되고요.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인 경우 주택취득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법인의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은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한 증빙 자료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모두 투기과열지구만 제출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27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입찰가, 응찰가, 매수 신청 가격의 10분의 1이라고 하면 X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5번입니다.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을 공탁하여야 한다. 예, 항고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이 아니라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항고라는 것은 매각 허가 결정,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항고라고 하죠. 일반 소송에서는 항소라고 하죠. 명령이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항고라고 하는데, 항고하려면 최저 매각 가격이 아니라 매각 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을 공탁해야 됩니다. 만약에 최저 매각 가격이 9천만 원이었는데 1등을 하기 위해서 1억을 써냈습니다. 그러면 1억에 낙찰됐으면 거기에 불복해서 항고를 하고자 하면 1억에 대한 10% 1,000만 원을 내야 되고요. 이렇게 항고를 했다가 항고가 기각되면 항고 보증금을 몰수하여 배당재단에 편입합니다. 단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자가 한 항고가 기각되면 대법원 규칙이 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 빼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줍니다. 그 이율이 연
12%죠. 물론 이율이 시험에 뭐 출제된 적은 없는데 우리 양지 프린트 56번 맨 밑에 대법원 규칙이 정한 이율이 연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6번입니다. 공매에서 낙찰자가 결정된 후에 해당 낙찰자 외의 입찰자는 매각 결정일 전까지 공매 보증금을 제공하고 매각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최고 입찰 가격에서 공매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공매 재산을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이게 소위 차순위 매수 신고입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 옛날에는 경매는 차순위 매수 신고가 있었는데 공매는 차순위 매수 신고가 없었는데 생겼죠. 신설됐죠. 그래서 276번 옳은 내용입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 2등 하겠다고 신고를 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1등이 보증금만 걸어놓고 나중에 잔금을 안 냈을 때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77번입니다. 재매각 절차에서는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 가격 그 밖의 매각 조건을 적용한다. 예, 맞습니다. 즉 재매각은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새 매각의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을 저감하죠. 유찰되었을 때 새매각합니다. 즉 최저매각 가격 이상 써낸 사람이 없으면 새매각을 하고요. 최저매각 가격 이상 써내가지고 1등을 했는데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 실시하는 매각을 재매각이라 합니다. 재매각은 가격을 깎아주지 않고요. 종전 매수인은 재매각 절차에서는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278번입니다. 주택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다면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했는데 주장할 수 있습니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죠. 그래서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1년 계약했으면 세입자는 1년 만에 나간다고 할 수 있는데 주인의 경우에는 1년 계약 체결했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2년 살겠다고 하면 내보낼 수 없다는 이야기죠. 양면적 강행 규정이 아니라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 법에 정한 것보다 불리한 약정, 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 불리한 약정은. 자, 그 다음에 279번입니다. 이자간 명의신탁 또는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했는데 모든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횡령죄라는 것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가 타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되는데 명의신탁에서는 모두 세 가지 유형 모두 다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모두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횡령죄에 해당된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X가 되겠죠. 다음은 280번입니다. 확인설명서에는 거래 예정금액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기재해야 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조금 모순이긴 합니다. 거래 예정금액이란 무엇인지 명문 규정은 없는데 종전에 시험에 10회 시험에 출제됐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거래 예정금액이란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일종의 시세입니다.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때는 이미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죠. 그러면 실거래 가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 예정금액 시세를 기재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개업공개사님들이 거래 예정금액란에다 전부 실제 거래 가격을 적고 있죠. 어쨌든 서식에 보면 거래 예정금액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이지만 따라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X입니다. 기재해야 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